어제 차 이거사 운 그 했던가요? 네, 오늘은 정명스님. 이 스님은 그 어렸을 때부터 시를 잘했고 고려 고종 13년에 그 용월사에 가셔가지고 용암사에서 입적을 하신 분인데 지금 강진 백년사 만덕산의 제2조로 그렇게 문집에 칭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님이 송우인 입지리산이라 도가 지리산에 들어가는 것을 송이란 말은 이별하면서 지어준 시다. 그러니까 한철 선방에서 같이 살고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고 하면 서로 시 한 수씩 지어가지고 그렇게 주는 어떤 그런 그 풍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2조 500년이라든가 이 중국에 보면은 그 스님네들 사이에 어떤 그 문집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법문이라기보다도 서간 문화예요. 서간 편지. 거의 편지가 문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편지 문화가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우리 스님들 사이도 굉장히 삭막하죠. 만나면 그저 그냥 뭐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편지 문화가 오만 사라져 버렸어요. 그만큼 삭막했다는 겁니다. 이 정명이란 스님이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기의 도가 지리산에 들어간 것을 보인다. 우리는 지리산에 지금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 문군 직입 천봉이 치제연하 제기중고 유수낙화 미거로 하니 탄연하처 방고정고. 문군 소문에 들으니 이제 뭐 직접 지리산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시적인 것은 좀 피하는 것이 매력이 있으니까 자네가 들으니 지리산에 간다고 하니 소문에 들으니 자네가 똑바로 이 길로 천봉만악으로 이루어진 지리산에 들어간다 하니 지제연하 지기증고 알거라 저녁 노을 아침 안개가 몇이나 제기 몇이나 중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되어 있는 것을 알겠는가. 아침 저녁으로 지리산에 가서 살면은 천봉만하게 저녁 노을과 아침 안개가 몇 거듭이나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을 알건고. 그 어떤 지리산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갈 처지가 못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우 그렇게 동참 못하는 두려운 그런 마음씨가 들어있습니다. 유수낙화 미거로요. 흐르는 물에 꽃이 떨어져서 미거로 가는 길을 미란 말은 덮었다. 미라 가는 것은 미할 미자니까 가는 길을 없앴다 하니까 길가에 꽃이 거기에는 꽃이 너무너무 많이 피어서 흐르는 계곡물에 꽃이 낙화가 돼서 흘러가고 또 길에는 꽃이 너무 낙화가 돼가지고서 길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 하니 타년하처 방고정고 어느 년에 타년 어느 년에 어느 년 어느 곳에서 지리산이라는 건 굉장히 먼 데인데 어느 해 어느 년 어느 곳에서 방고정고 높은 자네의 발자취를 방방 찾을고 아쉬워하는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만남을 기약할 수 없는 어떤 이별의 초촐한 정을 이렇게 진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 잡았고 다음은 원감선사. 이 원감선사는 고려 충렬왕 때 스님인데 이 고려 충민왕 나라의 국사였죠. 그 국사의 시는 어떤 문학적 사상적으로 아주 뛰어나서 고려 때 선비들이라든가 이조 때 선비들이
이 원감국사의 시를 높이 평가해가지고 동문선이라는 시가 있어요. 고려 신라, 고려, 이조, 시자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만든 책이 동문선인데 그 동문선에 원감선사의 시가 발췌가 돼가지고 많이 실려 있습니다. 스님네 세계에서만 선시를 잘한 것이 아니라 일반 어떤 그런 독자층도 그 선비사에서는 매우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시를 쓰셨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자병입니다. 자병. 자병이란 말은 어떤 뚜렷한 제목을 붙여가지고 시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섞여가지고 그냥 도랑에 다니면서 아무 따나 그런 제목을 지어가지고 그래 잡되게 섞여서 영 읊었다. 건박인산생 연통분간성이라 종조소인도 투자호명이라 뭐 선실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뭐 건강에 살면서 물 쫄쫄 흐르고 아침 저녁으로 두견새 우는 거 그게 시예요. 우리는 시 속에 살면서 감사할 줄을 알아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건박인산생 박이라고 하는 것은 발입니다. 천은 발이에요. 발을 거두니 앞산 색깔이 산색이 이끌려서 발 속으로 들어오고 연통 분간성이라 대나무를 연결시켜 가지고서 간성 시내에 흐르는 물소리를 분이란 말은 따갠다. 선방에도 물소리를 시내 물소리로 빌려서 가져온다. 그 재밌잖아요. 그게 뭐 우리 마음의 살림살이지 뭐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발을 거두니 산 색깔이 방 안에 들어오고 대나무를 비해가지고 홈통을 연결시켜가지고 시내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분 나눈다 하는 것은 선방에도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만든다. 뭐 마음 공부한 선사의 뭐 살림살이가 산중에서 그것밖에 또 뭐 이 마음 가지고 또 불사를 하고 종조소인도 종조란 말은 여기에서 온 절구기 때문에 아침이 맞도록 아침 내내 그런 뜻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런 뜻이 거기는 생략이 되어 있죠. 아침이 맞도록 소인도 사람 찾아온 사람이 적어. 사람 찾아온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사람이 찾아오든지 안 찾아오든지 그게 구애 없이 자기 마음이 고요하다는 겁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하지만 표현 밖의 소리를 우리는 끄집어내가지고 무언의 도심장이라고 그 시를 보는 건 눈이 열려야 돼요. 종조소인도 아침이 맞도록 이르는 사람이 적은데 투후자오명이라 투후는 두견새입니다. 두견새. 두견새가 스스로 나 여기 있다고 호명을 한다. 이름을 부른다. 소쩍새 많이 울죠. 우리 금당에. 이 원감선사의 시가 온 절구지만 자연 속에서 자기 마음을 챙기고 자연을 먼 객관적인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자기 마음의 세계에 흡입시켜가지고 둘이 아닌 그런 차원을 소쩍새 소리로 한 소씩 소리를 읊으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병중언지라 병 가운데 자기 뜻을 말한다. 시문에 보면 성행당이라고 병이 난 스님은 성행당에 보낸다고. 성행당에 오면 약만 먹고 잠만 퍼자는 것이 아니라 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우리 성행당에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너무 건강한 모습에 병이 하나 있어야 돼. 우리 가부 스님은 너무 건강해서 다리라. 뭐 어디 무슨 병이라도 하나 있어야 똘똘이 저 얼굴에 참 대한불교 조계종 불사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공부를 잘하고 계시지만 스님들은 좀 병이 어디 하나 있어야 돼.
나는 잔병이 많아요. 큰 병은 별로 없는데 잔병이. 잔병이 많으니까 장가가고 이렇게 붙어 사는지 몰라요. 좀 병이 있어가지고 너희끼리 좀 해야 그렇게 좀 어떻게 내면으로 챙기는 그런 맛인데 너무 건강하고 막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병이 들면 자연적 마음이 굳어지고 강인해지고 또 병의 짐은 또 안 되죠. 그 병을 통해서 더 미리미리 살피는 그런 어떤 내 마음의 세계를 확충해 나가는 지지 않고 나가는 큰 논이 병들려 병 속에 사는 수자에게는 또렷이 남아있다 그겁니다. 병중 언지라 병 가운데 자기 뜻을 말한다. 이건 또 율시구만. 고사 추심 목여방 풍고 천색 정창양이라 한무 검석 감년노요 병사구수 각일장이라 상령급습 삼사나비요 칠공유대 일로양이라 삼인은 불에 소찬담마고 내점 삼다 군화상이라. 원감국사의 병중의 뜻 얘기한 것을 몇백 년 뒤에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사추심, 예절에 가을이 깊었는데 모든 주위의 잎새들이 누렇게 낙엽이 돼서 떨어진다. 풍고 천색 정창양이라 풍고 천색 바람이 그렇게 찌드드만 높은 데 그렇게 올라가서 시원하고 하늘의 또 색깔은 정이 푸르르고 서늘하다. 가을 기상입니다. 두보에 든 곳이 보면은 풍급청고 원소에 처청사백 조비해라. 풍급청 바람은 급하고 하늘은 높고 풍급청고 원소에 가을이 되면 원숭이 소리가 더 슬프게 들린다 그래요. 사백 조비해라. 물가은 더 맑아지고 모래는 더 희해지고 조비해라. 그 가을 물가에 새가 왔다 갔다 한다. 무변낙목은 소소하고 부진장강 공군내가 가지없이 떨어진 낙엽은 쓸이 떨어지고 부진장강 공군내라. 바람이 없는 저 흐르는 장강은 공군히 연이 흘러간다. 그 등고시가 있죠. 이런 것도 보면 그런 시를 이렇게 생각하면 따다 먹은 그런 시들이다. 가만히 보면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한무 검속 감년노요. 사실 병 가운데 자기 뜻을 얘기한다지만 병은 어디 달아나버리고 없고 실제 병 그 자체를 즐기고 있어요. 이 영감쟁이는 병 그 자체를 언제든지 즐기고 있어요. 한무 검속 내 마음이 한가하니까 어디에 검열당하고 후속함이 없지만서도 감년노라. 나이의 늙어감을 달게한다. 달게 나이만 까먹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사구수 각일증이라 몸이 아프니까 어떤 내 몸에 후속당하고 이끌린 듯하니 각일장이라 날이 길어지면 깨달았다. 평소에 아프지 않고 건강할 적에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격실에 누워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안 갑니다. 각일장이라. 상냉급수 삼사나비요. 가을이 되니까 서리가 차가우니까 급히 삼사의 나비를 찾고 삼사는 이제 5조가사, 7조가사, 9조가사를 삼사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추운 가을이 추워지고 겨울이 닥쳐오니까 스님들의 그 겨울 옷 준비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조촐한 생각을 병들어 있는 자기 가운데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서리가 차가우니 급히 삼사의 나비를 찾고 실공유대 일로양이라 내가 사는 집이 텅 비어서
공했으니 오직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노양, 향로노자, 향로의 향기만 대하더라. 그건 경계를 읊은 것이고, 삼위불의 소찬담하고 시자는, 삼위는 원광국사 시자겠지요. 시자는 내가 소찬의 단박한 맛을 즐기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남을 반찬이 스님 아프니까 곰탕이라도 해서 좀 갖다 드릴까요? 몰래 이런 소리도 했겠지. 지금 나는 그거 싫다 이 말이야. 삼위는 소찬의 단박한 내 마음 즐기는 걸 알지 못하고 내 점 산다 권하성이라 와가지고 산다를 가리키면서 산에서 따가지고 조재현 봄에 딴 차라고 해가지고 아산군 자꾸 따라가지고 스님 이거 한 잔 잡수시라고 자꾸 권한다. 병 들어서 자기 뜻을 얘기하는 조촐한 그 자기 산중에서 어떤 시자하고 단박한 이런 얘기가 이 율시 가운데서 조촐하게 단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사하고 또 그렇게 참 승통의 대접을 받고 있지만 항상 마음은 이런 단박한 속에서 이렇게 조촐한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자기 동분의 사진 사이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몇백 년 뒤에 이 원감선사의 살림 생활이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탄스님. 곡성 사람인데 시도 잘하고 검은고도 잘 타서 한량 같아 보니까 이쪽 검은고도 잘 타고 와병이라 병에 누워있다. 안마홍진 반백두 능가유병 조기희라. 일강연후 서산모한데 장건소렴 불하루라. 그 시는 내가 첫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노래를 불러야지.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 해야 맛이 난대. 안마홍진 반백두. 안마는 이제 말 타고 획획 지나가니까 시간 낭비를 안마홍진이라 그래. 홍진 속에 붉은 특길 속에 세상 홍진 속에 말 타면서 스쳐 지나간다 이 말. 그러다가 보니 반백두 반이나 머리가 휘어졌다. 능가유병 조희기라. 능가산에 능가산 고원 가면 능가사가 있습니다. 능가사. 능가에 옛날 아주 백제 때 고찰인데 능가에 병이 있어 일찍이 되돌아와서 쉰다. 능가에 병이 있다면 능가산에 오랫도록 가고 싶어가지고 몹시 마음에 끼어 있었는데 일찍 능가산에 돌아와서 쉰다. 그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공능가사 출가를 했는데 일주일 그 노시임하고 살다가 이제 붙들려가지고 또 집에 왔는데 난 국민학교 4학년 때 출가한 사람이에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분반이나 노시임 줬었고 그 노시임 아마 지금 가만히 보니까 대체승인데 그 당시에는 모두 정화 전이니까 그 출가해가지고 4살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중2 됐더라면 아마 나도 대체승 됐을 거야 아마. 일찍 붙들려 온 게 또 천만 다행이고. 그 내가 우리 스님 회갑 때 그 능가사에 가니까 아는 비구니 스님이 그 주지하고 있대. 그 비구니 스님도 노래를 잘 불렀는데 그 내가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 일주일 동안 거기서 노신 모시고 그 꽁밥을 먹었어요. 내가 가만히 그때 밥값 안 내고 내가 온 것 같아. 밥값이 있어야지 그 당시에 그래서 밥값을 내가 그때 내고 왔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밥값. 그 당시는 그 비자림이라든가 내 어렸을 때 보니까 고진영하고 깊고 좋아 보이지만 지금 그 능가사 가보니까 뒤 산만 그렇게 저런 황폐해가지고 볼 게 없더구만. 일강연후 서산모한데 한강에 그 앞에 강이 흘러요. 한강에 그 연기에 천연 연기에 쌓여가지고 피가 부슬부슬하고 서산모한데 그
그 전혀 해거름판 해가 서산에 니은 전물인데 장곤 소렴 불나루라 길이 성근 대자리를 걷어 올리고 몸이 아파서 누에는 내려가지를 못하고 누에서 발을 걷고 앉아서 병든 몸으로 일강이연우를 구경을 한다. 이 시도 씹으면 참 재미있어요. 참 단박해요. 이런 시들이. 꼭 굳이 자기 뜻을 밝혀가지고 뭐 자기 어떤 도의 세계라든가 마음의 세계를 그려놓는 것보다도 이 자체가 그대로 그 단박한 어떤 마음을 노출시키는 그런 내용. 차 보문사 운이라. 보문사는 강화도 보문사 같아요. 보니까 이게 강화도 보문사. 보문사 가면 지금도 배 타고 들어가지요. 배 타고. 언제 보니까 배 타고 들어가면 그 기도처인데 요즘 뭐 계획에 모두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그 보문사 같아 가만히 보니. 차 보문사 운이라. 절절마다 다니면은 그 절에 대한 절을 짓고 나서 스님네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그 절에 대한 시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네들의 지은 시가 제일 나은 시를 뽑아가지고 누각이라든가 요 사체 같은데 옛날에 그 제일 잘된 시를 걸어놨어요. 그러면은 그 시 자체가 그 절의 원운이 됩니다. 원운. 그걸 원운이라 그래요. 원운. 밀양 영남로 가면 영남로 짓고 시를 101장을 열어가지고 제일 잘된 시 그래 이제 뽑아가지고 밀양 영남로에 그 간판으로 그래 해놨죠. 서풍의 인이 영남로 아닌 수국청산 산불수라. 가을바람에 서풍에 영남로에 우지하니 수국청산이 산불수라. 수국청산이 흩어져가도 모두 거치지 않았더라. 그 영남로 그 앞에 가면 응천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옛날에는 그 갈대밭이 참 그 좋았던 모양인가 봐요. 그 율창을 그걸 모두 해가지고 그 영남로 원음 같은 시, 촉성로 원음 같은 그 원음 율시를 악보에 올려가지고 요 2조 때라든가 이 지금도 그 율시 시창 경창대를 열리는데 내가 그 뒤에 좀 따라다녀 봤어. 좀 시에 미쳐가지고. 서풍에 영남루 수국 청산이 산불수를 율창을 그래야만 한 10분이 걸려요. 숨이 막혀가지고. 이제 그걸 좀 배운다고 내가 좀 따라다니는데 안 되더구만. 그리고 머리 깎고 그거 선비들 뒤에 창하는 사람 따라다니니까 그것도 나이가 어리도야 하니까 자꾸 무슨 또 뭐 사다 줘야 되고 안 되겠더구만. 그리고 말았어. 그 다 원은이 있어. 그러니까 이 보문사 원은이라 한도 원래 보문사를 짓고 그 누각이든가 요사체 잘한 스님네 시를 적으면 적어서 간판을 해놔두면 다 선방이라든가 공부하는 강사라든가 그 보문사 지나야 되면 그 원자를 따가지고 함수 시를 지어가지고 모두 모아놔둬가지고 이제 그 자기 마음의 세계를 읊혀가지고 그냥 문집에 모두 실리고 그래요. 여긴 목탁택인데 이제 석가라는 석자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산석으로 해야 되고 그게 잘못됐어요.
산석이 평생 낙학행터니 차헌영득 10년정이라. 우암맹무주 변초요 운건 부용해상성이라. 그 영감쟁이는 아주 멋쟁이라. 영감쟁이가 시도 잘하고 검문구도 잘 탄데 그 아주 리듬이 아주 율시 리듬이 아주 됐어요. 보니까 사한 어등 연애원이요 원루인어 야심청이라. 야기 장반 백구거면 포청창파 낙침성이라. 좀 멋쟁이라. 이 영감쟁이 시가 보문사에 그 있으면 그 바다가 보이는갑죠. 산석이란 말은 산에 사는 내가, 그러니까 부처님 자손, 석이란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산석이 내가. 요 산석은 선탄심을 가리키는. 산석이 평생에 내 낙학행을 했는데, 이 낙학이란 말은 이제 돌 많은 자갈길을 낙학이라 그래요. 돌 많은 자갈길. 왜 저 보리암 같은 데나 보문사 같은 데 가면 뭐 돌길, 자갈길이 참 많죠. 그걸 낙학이라는 게 돌자갈길을 낙학행이라. 돌자갈길. 그런 저를 자주 이렇게 다녔는데, 산석이. 차헌영득 10년정이라. 이 허남에, 이 보문사 누각이 허남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물여자 뜻입니다. 나물 영자니까. 나머지 10년정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보문사 자갈길을 오래 다니면서 이 보문사 이 누각에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이 매우 깊었다. 그 10년 동안 정이 깊은 내용이 뭐냐? 이제 보문사에 이제 그 경을 읊은 겁니다. 우혼 앵무주 변초요. 그렇게 말을 만들었구만. 비는 앵무주, 그쪽 고을이 아마 앵무새 이름을 따가지고 그런 골이 있는 모양갑죠. 앵무주가 풀에 우혼, 비는 어둡게 추적추적 내리고, 앵무새가 날개에 피해 졌는구만. 운곤 부용해상성이라. 또 이쪽 부용은 연꽃을 얘기하는데, 그 바다 쪽이 보리암 가면 무슨 뭐 진공돈이 뭐 목탁돈이 뭐 요령돈이 뭐 연하돈이 과 마찬가지로 부용이란 말은 그 보문사를 좌우로 근거해 가지고 그런 바다의 섬이 어떤 연꽃 같은 그런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앵무주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대꾸로 부용해상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꾸를 마친 겁니다. 구름은 부용해상 성에 권 거쳤다. 그러니까 부용해상도 보이는데 앵무주 변 풀에는 저녁비가 어둠침침하게 추적추적 내린다. 그 보문사 누각에 앉아서 보문사에 보이는 앵무주하고 부용해상의 그 지명을 따가지고 경계를 그렇게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읊었구만. 사한어등 연애원이요. 모래 언덕에는 고기잡이 등불이 저녁 노을 밖에 원이란 말은 가물가물하다 그겁니다. 원루 인어 야심청이라. 달이 떠오른 누각에 사람이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밤이 깊음에 더욱 정신이 맑다.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 그 보문사 경치가 다 나오네.
야기장반 강국어며 아마 강가가 가깝다 보니까 이제 백구 우는 소리가 끼우 가고 들리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만일 언제나 백구와 친구를 해서 다닌다라고 하면은 만약약자는 가정을 의미를 하니까 내가 저 바다에서 자유왕래하고 강에서 자유왕래하는 깨구는 백구와 친구가 돼서 간다라고 하면은 포청창파 낙침성이라 배부르도록 포는 배부르도록 실큰 창파 푸른 물결이 내 잠자는 베갯머리에 떨어지는 소리를 포청 실컷 들을 수가 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만일 백구와 친구가 된다고 하면은 저 창파의 바닷소리에 울리는 그 파도 소리를 언제나 내 잠자는 베갯머리에 떨고 가지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잘 수 있는 팔자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글 내용입니다. 선탄심이 시를 아주 재미있게 푸근히 맛있게 그렇게 합니다. 한 번 더 새겨드릴게. 산석이 산에 사는 스님이 평생도록 자갈길을 행하다가 이 누각의 나머지 10년정을 얻었다. 비는 앵무주가 풀에 추적추적 내리고 구름은 부용바다의 성에 거쳐있다. 모래언덕 고깃배는 연기 먼 젖에서 깜빡거리고 달뜨는 누각에 사람이 밤이 깊도록 정담을 그렇게 나눈다. 만일 언제나 백구와 친구가 되어서 간다라고 하면은 배부르도록 푸른 물결이 벽 위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리라. 세상 사는 데는 쌀하고 연탄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지만 쌀, 연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다방에도 가서 비싼 커피도 마셔야 되고 또 극장에도 가야 되고 다방과 그런 또 공간에서 또 큰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참선만 하면 그만이고 병만 보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여가에 또 그거 본분만 챙겨가지고도 안 돼요. 이런 옛날 선사스님의 고시들을 많이 외워서 그런 맛도 들여가면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믹사를 해서 살아야 된다.